받으시는? 아, 이게 1,000억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사람들이 1,000억에만 꽂혀서 뭐하죠? 한국말 이렇게 안 되죠? 영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다. 네, 저는 바른투자 전도사 불교의 찬용록 대표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한 구독자가 한 4만 분 정도 있으시고 두물머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불교 하이브리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로 자문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는 일을 저희 팀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는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 전에 대략 한 7년 정도 동안 증권업계에서 주로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오래 일했었고요. 선물옵션 트레이더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긴 해요. 선물이나 옵션이나 다 파생상품의 일종들이고요. 이제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독특한 투자 상품들을 활용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 제도권 내에 있는 전문 도박사, 합법적 도박, 인생에 생기는 리스크와 기회를 잡는 게 사실은 다 도박이죠. 투자와 투기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그 오너십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지고는 그냥 허송세월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주인의식이 없는 일이면 너무너무 재미없고 1분 1초가 힘들어요. 그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러다가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연결고리가 안 찾아지면 어린 마음에 더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윗분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저분들은 왜 저런 생각을 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저분들을 예컨대 넘어서려면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겁기 위해 노력했고요. 즐거운 자리에 가 있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7년간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평생 가지고 싶은 커리어를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즈음에 했던 생각은 이것도 인생이란 기나긴 커리어를 가기 위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이었구나. 마케터 바이 트레이닝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트레이더 바이 트레이닝을 7년간 훈련받았다. 트레이더에서 배우는 철칙들을 다 몸에 녹여낸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연봉이라는 표현이 정말 창피하고 오그라들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부럽기도 하지만 질투도 나고 갈망하고 싶지만 갈망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런 감정을 저한테 불러일으켰었어요.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되게 복잡한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다 편집 당하겠죠? 그죠? 민망합니다. 저희 업계 사람들도 억대 연봉이라는 표현을 사실 잘 안 쓰고요. 수십억대 받는 사람이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억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을까? 어떻게 그거를 좀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곳에 모이는 계좌들이 있잖아요. 장기적인 투자가 되면 자산으로서 투자가 되는 건데 집도 청소를 안 하고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투자라는 것도 주위 환경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해주면 마가 낍니다. 그 마라는 녀석을 체계적으로 없앨 방법이 없을까? 전 국민의 계좌가 더 이상 관리 누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는데요. 로봇 청소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집을 3년간 비워둔다면 어떻게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덜 쌓이게 만들 것이냐, 사람의 손이 좀 덜 들어가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존재할 것 같다.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여러 핀테크 환경 덕분에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대에 생겨난 거죠. 선진적인 기술들을 먼저 반영해보고 이 시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수한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더 좋은 자산 관리를 지속 제공하면서 이 시장에 좀 신선한 혁신을 좀 주도하고 싶다. 이런 게 저희 꿈입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많은 감정을 수반하게 만드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30이 넘어가면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쓸모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면 경제, 내가 받는 돈, 내가 받을 돈,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받아서 쌓아둔 돈, 불려나가는 돈, 이 모든 것이 나의 쓸모와 나의 쓸모를 어떻게 경제성으로 치환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 모두가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여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단어를 쓴 순간 돈이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는 박현주 회장이 썼던 책 이름입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면 학습도 그렇지만 결국 어딘가 자산이 쌓이게 마련이잖아요. 유형자산은 다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이고 돈으로 치환되지 않는 것이 무형자산인 건데 두 개의 밸런스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그 포진이
체스 두듯이 나에게 의미 있는 포진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형 자산 중에도 되게 장기적인 자산이 있고 단기적인 자산이 있는 것이고, 어떤 거는 보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떤 거는 나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베팅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골고루 현명하게 포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관심이 없고 포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인생의 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다 녹아있는 이 돈 문제라는 걸 내버려두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포진하는 연습과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저는 근데 트레이더로 처음 뽑힌 것도 굉장히 큰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뽑혀서 입사하고 나서 사실은 잘렸었어요. 그 이후에 트레이더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을 두들기고 다녔습니다. 반드시 트레이더를 해야겠다. 수없이 자문하고 수없이 두들긴 결과에서 그때는 이 if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매년 더 강해져서 결국 그 자리를 제 운명과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자리를 문을 두들겨서 갔기 때문에 Whatever it takes. 다른 거 없었을 것 같습니다. 30대는 처음으로 돈을 만져보는 시기잖아요. 좀 의미 있는 수준의 기천만 원 정도를 혹은 몇 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열리는 시기잖아요. 20대 이후에. 30대에 처음 만지는 돈이 저는 되게 중요한 돈들인 것 같고, 거기서 돈에 관한 모든 걸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 규모가 작다고 너무 울적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RPG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레벨 1일 때도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을 해킹해서 시작하자마자 레벨 99로 시작하면 과연 그 게임은 재미가 있느냐. 처음일 때가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돈을 쓰는 건 천천히 가도 좋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운 거고, 자기가 이걸 배워가지고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인생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너무 빈곤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에게 일이란 차력 같아요. 차력이라면 빌릴 차자의 힘력자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하면서 보면 볼수록 제 능력이 아니라 밖에 있는 생산성 높은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쓰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의 진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써서 세상에 있는 에너지들을 빌려오고 합쳐내서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큰 틀의 고민들이 진짜 저에게는 일인 것 같아요. 2019년 5월 29일 오프라인 월간 설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